그리스어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을 잘 사용하고 있다. 크로노스는 시계와 달력으로 잴 수 있는 모든 시간의 단위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시간 개념이다. 기초 단위는 초이다. 크로노스에 관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시계나 달력의 숫자여야 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계는 시계와 달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 개념은 중요하다. 1분이 지나면 또 다른 1분이 온다는 시간의 연속선상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시계를 잘 활용하면 매우 유익하다. 돈과 같이 시간도 넉넉한 편이 좋다. 그래야 무엇이든 느긋하게 할 수 있고 삶도 즐길 수 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개념인데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은 시간의 양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다. 시간은 자원이자 돈이다. 그래서 절약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으며 소유할 수도 있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 물론 다 써버릴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다. 주어진 과업을 짧은 시간에 완수할 때 생산성이 높다거나 효율적이다 라고 말한다. 비범한 사람은 남보다 부지런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은 당신은 당신의 일에 1만 시간을 쏟아부었나? 아니라면 성공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 어떤 분야든 숙달되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씩 10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꾸준히 노력하면 기회도 따라온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크로노스와 전혀 다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다. 카이로스는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을 의미한다. 카이로스에 관한 질문은 언제, 정확한 시점은, 기회나 위기는 카이로스에 속해 있는 시간 개념이다. 카이로스는 순간 속에 많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 타이밍은 카이로스다.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타이밍은 비즈니스의 결과, 일상생활이나 인생의 충실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타이밍에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주 좋은 때는 모험을 해볼 만하다. 하지만 때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말도 행동도 삼가는 것이 좋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크게 성공한다. 흔히 행운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대를 잘 타고나서 타이밍을 잘 잡은 이들이다. 일을 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때나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타이밍이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좋은 시기를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하며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오감을 예민하게 작동해야 한다. 항상 마음속에 그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사소한 행동도 타이밍이 맞는지 살핀 다음 하는 것이 좋다. 현인 솔로몬은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했지만 어떤 때가 제일 좋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지금 사는 것이 좋은가? 1년 뒤 사는 것이 좋은가? 사업을 할 때 당장 하는 것이 좋은가? 3년 뒤 하는 것이 좋은가? 결혼도 젊어서 하는 것이 좋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뒤 하는 것이 좋은가? 이는 각자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연관성은 없을까? 분명히 있다. 크로노스가 충분히 채워져야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를 충만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전한 시간의식을 기르려면 먼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시간관리 능력도 향상된다. 두 시간 개념을 잘 활용하면 매사에 성공할 수 있다. 크로노스 감각과 카이로스 감각을 부단히 기르길 바란다. 각종 계획이나 시간표를 짤 때 반드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을 이용하길 바란다. 즉, 언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며 카이로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크로노스를 고려해야 한다. 때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짤 때 먼저 카이로스를 생각해야 한다. 5분은 긴 시간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흘려보낸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5분은 아주 긴 시간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시간 관리 요령을 터득할 수 없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탈리아 팀과 16강전을 치를 때 안정환 선수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경험했을 것이다. 전반전 때 얻은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그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장전에서 종료 2분을 남겨놓고 골을 넣었을 때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환희를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 5분은 아주 긴 시간일 뿐만 아니라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100m 경기에서는 기록을 0.1초만 단축해도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선수들은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훈련을 거듭한다. 탁구 경기에서는 0.01초 차이로 받을 수 있는 공과 받을 수 없는 공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는 비단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다. 응급환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 비행기 조종사에게도 5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시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5분은 아주 긴 시간이다. 15분은
5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소중한지 잊지 말자.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시간 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다 다르다. 나이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유년 시절에는 시간 개념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낀다. 시간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건전한 시간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모든 시간은 가치가 같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시간에 대해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시간은 아까워하면 안 된다. 둘째는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된다. 셋째는 삶을 운영할 때 분단위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초단위로 생각하면 조급하게 되고 시간 단위로 생각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 넷째는 시간 예측을 잘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는 시대를 잘 읽어야 한다.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여섯째는 자기 인생의 시계, 즉 나이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해야 한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늘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최선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덟째는 시간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물이 말을 하듯이 시간도 말을 한다. 밤늦게 전화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철렁한다.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시간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시간에도 지능이 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문안을 간다면 친구를 매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입원한 친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매우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9번째, 어떤 특정한 시점을 종종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 시험을 치를 때, 불의한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 경기 종료 5분 전과 같은 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서서 경기하는 사람의 심정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특정한 시간대에는 시간의 중요성은 누구나 예민하게 느낀다. 하지만 평소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 타이밍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현대는 바야흐로 무한 경쟁 시대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속도를 내는 것보다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고려하여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현대는 지식 산업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따라서 기회도 무한히 늘어났다. 직업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직업이 몇 가지 없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만 가지로 늘어났다. 둘째로 교통과 통신, 그리고 광고술이 최고도로 발달했다. IT 혁명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적절한 기술을 잘 활용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도 돈을 벌 수 있다. 셋째로 사람들의 욕구가 팽창했다.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넷째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사회 구조도 변하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졌다. 다섯째로는 사고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개인 간의 문제, 사회 국가의 문제, 그리고 국제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할 기회도 있다. 하여튼 현대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회가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므로 정확한 타이밍 감각을 지니는 것이 필수다. 매사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의 사전적 정의는 시간적으로 원하는 순간에 동작을 맞추는 일이다. 타이밍의 본질은 기회다. 타이밍을 잡으면 인생이 바뀐다. 절호의 타이밍을 한 번만 낚는다 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만큼 타이밍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타이밍에 무관심하면 평생 변화 없는 밋밋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설득이나 사과는 식사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 상사에게 결제받는 적기는 오후 1시 30분이다. 부부싸움이나 충격적인 말은 오후 3, 4시에 하는 것이 적기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즉시 하는 것이 적기다. 운동 타이밍은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다. 결혼할 타이밍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결혼 적기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다. 여행을 계획할 때,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퇴직할 때, 집을 사고 팔 때, 주식을 할 때도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해야 성공한다. 아무리 분주한 시대라도 바삐 서두르는 것보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적절한 시기에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슬기롭다. 그것이 더 빨리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 늘 타이밍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타이밍 감각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